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을 했고,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단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면서 나온 현상이다. 외국인이 사기만 하면 우리 증시가 뭐 미국 증시 못지않은 에너지를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이 왜 샀는지에 대해서를 따져보면 뭐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제 그 ECB도 금리를 0.5%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 달러가 강세인 것은 미국 외에는 금리 인상을 할 만한 국가가 없다. 네, 그러면 미국만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니까 더 그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ECB가 그러니까 뭐 캐나다나 이런 원자재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는 거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경제 규모가 비슷한 그 유럽 연합에서 이 기준 금리를 올렸다라는 부분은 달러 강세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뭐 급격히 약세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신흥국 통화도 지금 굉장히 절하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만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가격도 싸고 또 환차익도 누릴 수 있으니까 단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계치가 얼마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갈 텐데 일단 기술적인 한계치는 2,550입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150포인트고 그 저점까지 다시 확인한다 그러면 하방으로도 거의 한 14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도 거시기 하고 안 사도 거시기 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계속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상 유지하시면서 그 현금을 어떻게든 늘려가는 어, 최근에 이제 제가 대동전자라는 종목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이제 모집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가입비만 하고 뭐 월 내는 것도 없고 가입비가 최근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인데 모집 안 한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요 안에서 이제 요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올라주면 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본전 넘어섰다 그러면 파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생업으로 계속 현금을 더해 나가고 근데 이게 생업으로 현금을 더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누구나 들어도 와 좋은 직장이다라고 하지만 모이는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성 SDS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니까 야 너 얼마 받냐 그랬더니 한 600 정도 찍힌답니다.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있어? 물어봤는데 남는 게 없답니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 생업에 열중하면서 현금을 축적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계속 그냥 관망을 하다가 혹시라도 운 좋게 내 종목 중에 하나가 튀면서 본전에 팔 수 있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거. 뭐 물론 이제 종목마다 또 성격이 다르겠지만 실적이 따라주고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정해서 이렇게 현금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2550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때는 뭐 필연적으로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한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550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현금화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높여간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지수가 10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가 계좌에 분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매일 사고 팔고 했던 분들은. 왜냐면 매일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마지막에 울립니다. 그러면 손절은 못 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손절하면 되지. 뭐 옛날부터 이거는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이 2007년에 글을 거의 처음 썼는데 그때도 뭐냐면 손절가 정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뭐 손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손절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에 사시면 되고 2,700원이 손절가고 뭐 3,300원에 파세요. 뭐 말은 쉬운데 순식간에 2,700원 깨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하는데 2,700원이 아니라 한 2,600원에 합니다. 반등이 나와서 한 2,800원에 또 자리가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못하든 아니면 이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 심리적 메커니즘이라서 못하든 어쨌든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다 보니까 사고 팔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끝에 물려가지고 손절 못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마이너스 30, 60짜리가 나오게 되는 거다. 근데 그 비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제 경험적으로는 개인 투자자 열에 한 7명은 이런 상황입니다. 열에 7명이 이런 상태입니다. 열에 1명은 이제 공부해서 좀 나아지고 열에 2명은 선천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잘 피해 나가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60 그리고 지금은 손해보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멀쩡한 종목이라는 전제로 저평가일 때 손절한다는 건 거의 대부분 후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관리가 잘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20%가 될 텐데. 그럼 이게 지수가 2550선을 가게 되면 본전 찾으면 뭐 당연히 정리하는 거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에 오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이때는 이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서 정리를 하시거나 그냥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현금을 잘 늘려놓으시면 좋은 줍줍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뭐 기껏 해야 뭐 이 정도 가다가 매도세 얻어맞고 여기서 못 버티고 옆으로 줄줄줄 기게 되는 이 그림이 훨씬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리하시면 되고 2550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내 종목이 비록 손실이지만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한 며칠 이렇게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진짜 살만합니다. 예. 아유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리는 거.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입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0분 정도 입고가 되셨고 예. 감사합니다. 한 50분 정도는 입고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른 업무가 바빠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동전자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7 월에 많이 오르면 8 월에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만 또 재료 측면에서 보면 이제 9 월에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게 된다면 8 월에는 또 한번 모험을 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댓글을 일부러 지우고 그런 적은 없는데 예. 요거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운 적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오 많이 줍니다. 대여 수수료를. 예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뭐 선물 상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단순히 이제 선물을 해서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럼 매도를 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매도해서 떨어지면 수익을 줘야 되는데. 이 수익을 줘야 되는데 뭘로 주느냐? 그러면 이 주식을 빌려 가지고
선물 매도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연계돼서 공매도를 하고 떨어지면 갚고 그 수익을 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뭐 남의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선물 상장에 따른 어떤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글쎄 예, 그 보호학약 물량 터지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제는 제가 녹화를 못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동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동전자가 이렇게 반응을 할 줄 알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몰랐습니다. 예, 당연히 몰랐을 뿐더러 이 시점에 추천해가지고 요 시점에 추천해가지고 뭐 마이너스가 거의 뭐 30% 이상 마이너스 갔다가 근데 이제 그 제가 추천하는 대응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단 뭐 손절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어야 되고 그래야 뭐 돌발적인 상황이 됐을 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손절 아니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저평가여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려고 하시면 된다. 제가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8,000에 사시라 하면 8,000에 사시는 게 아니라 나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뒤에서 사야지. 그래서 뭐 밑에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거 못 사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추격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저점에서 산 기억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그거보다 밑에서 사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사서 이제 오늘처럼 어제 오늘 올라가지고 정리하고 근데 아마 내일도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양음양 패턴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일까지 이렇게 상승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10,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일까지도 좋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파시면 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예, 그 10,000원에서 넘어가면 말씀드리지만 10원짜리가 호가가 50원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10,000원 돌파할 때 짧게 탄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때 딱 때려버리면 좋습니다. 그대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진격을 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마 그리고 통상적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 10시 사이에 만약에 상승 출발해서 치고 나간다. 10,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50원씩 팍팍팍팍 하니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때 한번 탁 털어버리면 좋은 대응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종목들을 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도 선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당연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간다 뭐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내려가는 게 항상 그렇지만 올라갈 때도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 등락을 거치고 내릴 때도 기술적 반등하고 또 내리고 기술적 반등 이걸 거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이 단기 추세만 보더라도 아직도 하락입니다. 다만 이제 너무 과매도가 나왔고 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까지 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반등을 하되 이제 하락의 의지가 있는 자리가 요 자리 62,000에서 63,700원 사이 62,700에서 요 사이이기 때문에 요걸 삼성전자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극복할 만큼의 그 시간을 시장이 주느냐 시장이 나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주기가 짧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이 오르려고 해도 시장 내릴 때 조정받고 오르려고 해도 시장 내릴 때 조정받고 이게 한계입니다. 약간 더 올라가는 거. 이 정도가 한계인데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계속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도 없고 이렇게 계속 지금의 반등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 이 갭을 메운다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전저점까지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그나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장이. 이런 패닉셀 같은 거 없이 뭐 나중에 주가는 볼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빠져서 그 주가를 보느냐 아니면 공포에 던져서 그 주가를 보느냐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요 구간 삼성전자 62,700에서 63,700, 이게 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기준, 요 갭을 만든 거래가 없었던 구간에 어떤 하락의 의지가 있는 자리다라고 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요 자리를 채우면 최악을 벗어났다. 그리고 64,500원까지 올라가면 이제 시장은 정상화됐다. 고금리에도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낙폭에 비해서 반등이 강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상한 흐름이었긴 하지만 이 전저점 자리를 회복해 버렸습니다. 이건 가짜 전저점이고 이게 진짜다, 뭐 이렇게 보더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괜찮은 거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증설을 포기를 했습니다. 증설을 포기했다는 게 저는 호재로 봤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악재로 보고, 근데 버티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악재가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수요가 감소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물량 조절해서 또 가격 유지하고, 가격이 너무 오르면 증설해서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는데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20개 이상 있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부터 해가지고 뭐 쟁쟁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기업들은 뭐 돈 호황이 와서 돈 벌면 곧바로 이제 증설을 해서 다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 또 돈 벌면 또 증설해서 치킨 게임 벌어지고, 이게 무려 1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예, 무한 경쟁이.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생존했고 SK하이닉스는 망했습니다. 당시에 LG 반도체, 현대전자 다 묶어서 망했는데, 이제 SK하이닉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감자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그때 얼마였더라? 500원 했었나? 500원 하다가 뭐 380원이 됐다가 뭐 나중에 이제 쭉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때 그 당시에 없는 돈으로 그때 100만 원 정도 샀던 기억이 납니다. 500원인데 뭐 더 떨어지겠어. 그래서 감자를 해서 2,000원이 되고 그 뒤로 올라가 가지고 요걸로는 좀 재미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SK하이닉스도 망해서 억지로 이제 살려 놓은 거고,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뻔했습니다. LG 반도체 2조 플러스 알파, 그것도 1999년, 2000년 이 시점에 20년도 지난 그 시절에 2조 원을 받고 플러스 알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탄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채권단에서 경영하다가 LG한테 7천억에 사가라, 요런 제안을 했고 이걸 LG가 안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으면 이 돈 2조에다가 7천억에 사고 그동안 뭐 이자 불어난 거 이런 것까지 하면, 거기다가 LG 반도체만 넘겼는데 현대전자까지 같이 딸려온 형태의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LG 이거 안 받으면 진짜 평생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던, 예, 그걸 이제 SK가 가져가 가지고 지금 됐는데, 사실 LG가 가져간 것보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가 가져간 게 낫습니다. SK는 경쟁을 좀 지향을 하니까 그 시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낮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낮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다. 왜? 싸니까. 환율 보니까 더 싸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저가 매수 성격의 앞으로 한 차익은 보겠지라는 부분, 즉 달러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꺾이면 9월에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달러가 조금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예, 제가 이마트에 대해서 그렇게 시종일관 좋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2020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 걱정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한창 말씀드리던 시절이 이때도 있었을 것이고 이때도 있었다고 보면, 지금 아마 뭐 단가 좋은 분들이 한 13만 원, 단가가 나쁜 분들은 한 15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그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예, 정말 사람으로서 이 쪽이 없어야 되는, 예,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중바닥 만들고 지금 거래량이 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올라가느냐? 실적은 경쟁이 심해질 거니까 부정적입니다. 근데 뭐 가치가 워낙 가치 대비 저평가고 하니까 실적이나 뭐 저평가 여부는 이제 이미 녹아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강제 휴무를 폐지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하면 주말에 한 500억 정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주말에 500억이 나오고 이거를 52주를 더하면 한, 아니, 52주가 아니지. 한 달에 두 번이니까 그럼 총 24번 곱하면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마트가 1조 2천억의 매출이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고정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하 안 연하 고정비는 똑같으니까. 사람들 시급만 약간 더 준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마트가 영업이익률이 뭐 굉장히 낮습니다. 1%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120억 정도 추가가 될 것이다. 120억이면 주가로는 한 1200억 늘어나야 되니까 3조 원에서 1200억 하면 한 4%? 그럼 바닥에서 올라간 게 그거보다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휴무 폐지를 하면 이만큼 오를 게 아닌데 왜 올라가느냐? 첫 번째로 이제 그게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1%는 이제 그거고 고정비나 이런 건 그대로 드는 상황에서 그 추가적인 비용, 그러니까 그냥 인건비만 더해주면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저 구간에서 120억보다 훨씬 높은 마진이 생길 것이다. 두 번째는 일요일에 휴무가 되면 토요일에 이제 떨이 상품도 팔아야 되고 마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잘 기피하게 됩니다, 사람들. 왜냐하면 하루 지난 물건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타격, 월요일 타격도 줄어드니까 매출도 예상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3%가 4%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퍼센트다. 그러면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데, 이 다음이 뭐냐면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아예 집 앞에 갖다 줍니다. 근데 마트가 예전에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마트 버스를 운행했는데 마트 버스 좀 운행하면 안 되나? 집에 갖다 주기까지 하는데 요 부분까지도 풀릴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살던 시골에서 저기 진주 시내에 있는 버스 타고 한 50분 이상 되는, 여기서도 이 이마트 버스가 예전에 다녔었습니다. 초창기.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갈 때 저 이마트 버스 타고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아무튼 요거까지도 풀린다, 다른 규제도 다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영업 시간. 어차피 고정비 다 똑같고 하니까 사람만 채용해가지고 영업 시간 늘리면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24시간 영업하면서 사람들 더 고용을 해서 실업률을 낮춰주면 좋으니까 이것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강제 강제 휴무가 폐지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소 14만 원은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 기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매수 주체가 어디냐면 기관 투자자인데 지금 사는 거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스타벅스 상장만 해도 저 시가총액만큼의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들이 주도해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 이마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25일에 주식 선물이 상장이 됩니다. 개별 종목 선물이 25일에. 자, 그러면 25일부터 매도세가 조금 나올 텐데, 이 매도가 나오면 그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 이걸 그냥 내리면 돈 줄게 이게 아니라 여기에 연계돼 가지고 공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빌려달라,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하고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를 때리는 이 수순을 밟을 텐데,
이게 25일부터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근데 때리는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하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 돈을 투입하면서 억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또 미리부터 무너질 것이냐. 요건데 미리부터 무너지고 오히려 확약이 풀렸을 때는 또 생각보다 잘 버티는 요 그림이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빨리 제자리 가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아직도 90조 원대인데 이런 종목들은 적정 주가가 20조입니다. 20조. 그것도 시장에서 빨아먹은 돈. 네. 그리고 예,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지금 변동성 범위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사실 영신금속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 수순대로 갈 거니까, 자동차 세트가 좋아지면 부품이 좋아지고, 부품이 좋아지면 1차 벤더가 좋아지고, 예, 1차가 좋아지면 2차, 3차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럼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근데 영신금속은 지금 1차 벤더입니다. 아직까지 차례가 온 게 아니고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트가 얼마나 좋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네, 지금 이미 역대급 실적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고 기아차도 고급 차량이 많이 팔리는데,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때문에 뭐 제네시스나 이런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뭐 봤을 때 가성비로는 이만한 게 없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차 타고 다닌다, 이거는 이제 남자들한테는 너 타고 다닐 수 있냐 그러면 저도 저도 잘 못 타고 다니겠습니다. 예, 그 정도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하고, 이게 그러면 사고가 이렇게 됩니다. 모닝을 한번 알아보러 갔다가 그래 경차는 아니야 하면서 조금만 더 보태면 저기 아반떼를 살 수가 있네. 근데 아반떼 살아서 옵션 이것저것 더 하니까 아반떼 살 돈으로 소나타를 살 수 있네. 소나타 깡통이 낫겠는데, 이러다가 이것저것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이건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그랜저가 낫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제네시스까지 가는 뭐 요 구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그 한계가 여기서 끊기는 부분보다는 한 이쯤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예. 그래서 그 자동차의 단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500씩 오른 것 같은데, 가격도 오르고 고가 차량도 많이 팔리고 환율도 도와주고. 예. 그래서 현대차는 8년 만에 분기 2조 이상이 될 거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는 뭐 2조 원 구경했으니까, 예. 현대는 2조 원 구경했으니까 뭐 예전에 전성기 때 실적으로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기아 실적이 1조 8,300, 근데 세간에서는 2조 원 넘을 것이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실적이 비슷해지지 않냐,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단독으로 보면 예전에 실적을 회복한 수준이지만, 현대 기아차를 같은 몸으로 본다면 역대 최대 지금 실적인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현대모비스에 앞서서 잠깐 보면 주가는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지금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장이 나빠도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 고점으로 신뢰가 만들어진 그리고 추세 확인까지 된 이 자리를 넘어섰고, 그리고 다시 형성된 요 자리들, 그리고 요렇게 그어본 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지금 하락했던 추세를 현대차가 먼저 돌아선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빠르다. 지수에 비해서도 훨씬 빠르다.
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에 대한 근거로 실적이다. 역대 최고 실적이다. 현대차 단독으로 보면 예전 실적이지만 기아차가 거의 2조 원인 거는 역대 최고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거 순환 출자 구도로 묶여 있는데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같은 학계로 봤을 때는 과거 최대치보다 한 5천억 정도 더 버는. 예, 거긴 근데 주가는 예전보다 낮다. 당연히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흐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아는 역대 최대 실적이니까. 그러면 기아가 과연 2조 원대 시가총액에 아니 영업이익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간 8조 원 이익이 나게 되고 배당 성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도 나쁘지 않고 외국인 지분율도 그러면 현대차랑 같이 보면 36%에서 이게 훨씬 더 높아져야 될 겁니다. 한 44%까지. 외국인이 꾸준히 살 것이고 8조 원에 대한 적정 주가가 80조인데 지금 33조밖에 안 된다. 근데 주가 흐름도 한번 크게 상승하고 버팁니다. 여기서. 안 깨졌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이만큼의 주기가 한 번 남아있다. 그러면 기아차가 만약에 시세를 낸다 그러면 15, 16만 원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시세가 날 수 있다. 시장이 나빠도 이거는 실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뭐 안 가고 어쩌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1분기에 이미 기아차가 1조 6천억 이익을 냈기 때문에 올해 합산으로는 7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미 기아차의 실적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실적이 좋으면 이제 부품 단가를 굳이 깎을 필요도 없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모비스도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당장은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시장 나쁠 때 먼저 좋아졌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 상단에서 요 추세대로 간다 하더라도 적당한 조정은 받을 거고, 요 적당한 조정을 받는 요 타이밍이 진입하는데 좋은 시기가 아닐까. 예,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모비스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현대 기아차 주가가 상승한 뒤에 따라갈 것이고, 세트가 가면 부품이 가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세트가 달리는데 부품이 못 간다. 이거는 그럼 단기 호황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장에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이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러시아만 정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적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 2위인가? 예, 어마어마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시장이 나쁘더라도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트가 달리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단발성이 아니다. 이건 기아차가 체제 개선에 성공했고, 비싼 차가 많이 팔린다. 수익성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도요타, 폭스바겐 실적 보면 현대차 아직 멀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 더 늘어날 개선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좀 추세적인 상승이 될 겁니다. 이 세트가 추세적인 상승을 하면 부품은 뒤에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한 이 정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품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벤더 업체들이 따라가고 2차가 따라가고 이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전기전자랑 자동차랑 합치면 40에 금융은 이제 더 내려갈 게 없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50 이상이니까 전체 지수 비중에서 50 이상이니까 이 종목들이 버틴다 그러면 지수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릴 겁니다. 그럼 지수는 하반 경직성이 유지가 되고 최소한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할 것이고, 만약에 자동차가 여기서 주도주로 튀고 나간다면 2550선 한계라는 이 짧은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9월에 미국이 속도 조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제가 붙지만, 이런 게 만약에 된다면 자동차가 주도주가 돼서 추세적인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다. 시장이. 예,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인터로조. 예, 인터로조는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한데, 일단 뭐 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세선 극복했습니다. 추세선 극복하고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뭐 오늘 조금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장이 나쁠 때 또 선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만 원에서 약간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3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현금이 없다는 전제로 한 3만 원 정도 갔을 때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적당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만한 그런 흐름이니까. 뭐 분명히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그렇지만 현금이 없으시다는 전제에 또 이 인터로저를 보유하고 계시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고점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뭐 아쉬운 가격이 아닙니다. 3만 원 넘어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나중에 인트로즈가 시장이 안정되면 인트로즈를 다시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시든지 요렇게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